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통일의 아버지로 불리는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16년 최장기 집권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희 기자. 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자 16년간 최장수 총리를 지낸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과 함께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선 연임에 성공한 데는 안정적인 리더십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책적 유연함이 바탕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메르켈 총리의 경쟁자로 마르틴 슐츠 후보를 내세운 사회민주당은 득표율 전망이 20%에 그쳤습니다. 관심이 집중된 반난민, 반이슬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13.5%의 득표율로 제3정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독기사연합의 연정 파트너로 거론되어 온 자유민주당의 예상 득표율은 10.5%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한동안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이끄는 집권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제3정당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는 반난민 반유로화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메르켈은 유권자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정치를 통해 다시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의 난민 대응 문제, 터키와의 갈등 문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보이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 등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십을 펼칠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인 B-1B 랜서가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예고 등에 맞서 강력한 군사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휴전선 최고북단으로의 비행이었다며 이번 비행은 북한이 그동안 해온 무모한 행동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비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 본토와 우리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B-1B 랜서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고 속도도 빨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종으로 꼽힙니다. 전략 폭격기 B-1B를 비무장지대 최북단까지 출격시킨 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으려는 강력한 군사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 비행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 가능성을 거론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조금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2일 공식 성명에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자 미국인 보호를 위해 다른 선택은 없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주요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부처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고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도를 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유엔 회원국들은 냉담한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총회장 연단에 오르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망언으로서 취임 8개월 만에 백악관을 수판할 소리 요란한 장마당으로 만들어 놓은 데 이어 유엔 무대까지 돈과 칼부림밖에 모르는 깡패들의 란무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 북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데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겁니다. 리 외무상은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 옹호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원색적인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늘고온 투존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과대망상에 겹친 정신 이상자,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이라고도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일색의 기조연설에 총회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단상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리 외무상이 앞서 연단에 오른 필리핀,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핵 보유에 이익은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남뉴스 이준서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 지원을 호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방송은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개발계획과 유니세프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과 유니세프도 각각 리 외무상 일행을 만나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미 초강경 대응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당 수뇌부 집회에 이어 10만 군중 집회가 열렸는데요. 반미 정서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이 노동당원과 주민 10만 명으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에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린 겁니다. 집회에서는 지난 21일 발표된 김정은의 성명이 그대로 낭독됐습니다.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 연사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을 향한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핵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의 천인 공로할 광태 앞에서 어찌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수 있으며. 연설이 끝나자 붉은 현수막을 앞세운 대규모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김정은 성명을 지지하고 대미 항전 의지를 다지는 집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성, 중앙기관 집회가, 청년공원에서는 청년동맹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느낄 위기감과 경제적 압박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적개심을 높여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며 우리 최고 수뇌부의 폭탄 선언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성명은 남한과 일본, 덩치 큰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며 미국의 행태에 추종해온 나라들은 이제라도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